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무기 중에서 가장 첨단인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2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요. 이것을 재확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감사의 이해를 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여러 종류의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무기로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 또 M777 견인 곡사포, 공대지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 그 다음에 사거리 160km의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나삼스, 그리고 포탄, 무인기 등 많은 무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공을 결심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쉽게 말해서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 체계로서 어떤 미사일도 요격 능력을 갖춘 세계 정상급 초강력 지대공 미사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이후에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력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사회 간접 시설을 집중 파괴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50%가 파괴됐고 혹독한 겨울을 피하려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 연합 국가들로 또다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남부 헤르손 점령지와 동부 하르키우 점령지에서 패퇴하고 돈바스 방어전선에서 수세에 몰리는 전세를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시설 폭격으로 만회하려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꺾고 계속된 난민의 유럽 타국 유입 사태를 초래해서 서방의 분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날아오는 러시아 미사일이나 또는 이란제 드론의 80%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70개의 러시아 미사일 중에서 10개만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었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요격하는 데 성공했죠.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요격 능력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방공망 역시 효율적이라고 하는 얘기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 무기들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은 소련제 S-300 시스템과 북 중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고갈되는 데 따른 이 미사일과 부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인 유리 이그나트 소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기의 러시아 로켓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가 70에서 80%를 떨어뜨리면 우리 역시 그만한 분량의 방어 무기가 고갈된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미사일 로켓이 고갈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핵 알맹이를 제거한, 그러니까 핵 무기의 핵탄두를 뺀 1980년대형 핵 미사일까지 쏴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1월 26일 영국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핵탄두를 제거한 낡은 핵 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격된 러시아 미사일을 보니까 1980년대 설계된 낡은 미사일이었고 탄두 부분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은 맞아도 운동 에너지에 의한 충격 외에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도 최근 러시아가 1970년대 처음 디자인된 X-55 핵 크루즈 미사일을 빼고 쓰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런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로지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과 방어 무기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낡은 방어 미사일까지 고갈시키고 있다고 한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사일 고갈 작전이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무너졌다 싶으면 러시아 폭격기들이 과감한 폭격을
단행한다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더 이상 러시아제 요격 미사일을 구할 수도 없는 데다가 서방 요격 미사일 시스템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제공을 미국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서방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공망이 무너지면 곧 중폭격기들과 다목적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전략 타깃과 최전선을 마음 놓고 중고도에서 휘저으며 폭격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동안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공을 망설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미사일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이 6개월이나 되기 때문이죠. 또 전쟁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이 6개월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 초기에는 패트리어트를 제공하면 이 가공할 요격 능력이 혹시나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죠. 연구원이 있습니다. 마크 F. 캐션이라는 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년에서 2년 걸리는데 당장 전쟁 중인데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우려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보강할 필요성이 워낙 커져서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제공 결정과 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추가 지원을 발표하자 푸틴은 다음날 22일 크렘린궁에서 안보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제공될 경우 러시아군이 이를 합법적인 목표물로 겨냥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그 반대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열세에 몰리자 외교를 통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제작하는 미 방산업체인 레이시안 테크놀로지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축하면 숙지 훈련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15개의 패트리어트 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3까지 다양한 종류로 계속 개발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종류에 따라서 약 24km 상공에서 20에서 160km 범위 안에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미사일 포대가 8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90명의 운영 병력이 필요합니다. 또 각 발사대는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4 내지 16기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대 단위로 운영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미군은 모두 15개 패트리어트 대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어떤 종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미사일 제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깊숙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페이트리어트라고 하는 이 영어는 애국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과 같이 나라를 구한다는 이름을 가진 애국자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미사일 시스템이 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침략자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TV였습니다.